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일기입니다. 오늘 날짜는 3월 1일 3일절이고요. 일단 지금 제 업비트 매수창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요. 저는 2020년 12월에 300만 원 들고 빗썸에서 시작해서 대략 수익률 10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4월에 상승장 때 그리고 5, 6, 7, 8월 때 그때는 저도 뭐 수익률 2000%, 3000%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지만 저 역시 인간인지라 포모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12월에 폭락장 때 시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매가 꼬여서 손절도 하고 먹고 뱉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원금 300만 원에서 아직 이 10배 이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코인계에서는 중박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코인에 처음 들어왔다가 이제 4월에 도지코인 이런 뉴스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 60%, 20, 30%는 기본으로 다 물려 계시거든요, 지금. 아무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를 1년에 수익률 1000%로 만들어준 저만의 매매 기법은 매매일지를 꼭 쓰는 버릇을 들이자 이거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매매일지 쓰는 거 뭐 간단하지, 누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 매매일지를 매일 쓰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를 줄 알고 뭐 추세선이 뭔지, 저항대가 뭔지, 매물대가 뭔지 이런 개념조차 없이 매매를 할 뿐더러 아무런 전략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오르면 따라 타고 떨어지면은 기다렸다 손절하고 매매를 반대로 하는 게 대부분의 일상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제 시드 그래프인데요. 4월부터 제가 매매일지를 제대로 쓰기 시작해서 보시면 4월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9월에 고점을 찍고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이더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드가 우상향 중인데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매매를 매우 뭐 잘한다거나 엄청난 고수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2월 굉장히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 달 동안 그래도 매달 10% 이상 수익률이 기록을 했고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찾아올 상승장 혹은 단기 회복장에서 수익률을 누적으로 쌓아가면서 저의 시드를 불리고 더 나아가서 시드가 한 번에 퀀텀 점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일지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매매일지고 이제 저 오른쪽 요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제가 항상 보고 또 기억을 하려고 써놓은 건데 하지만 막상 매매를 하면은 이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멍해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단순한 것들을 시작함으로써 매매일지를 쓰고 내가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을 냈고 손실을 봤고 그리고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항상 상기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냥 한번 듣고 말고 그냥 스쳐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스와이프 2월 24일 스와이프 10만원, 47,000원, 62만원 제가 빗썸을 썼으니까 이 쿠폰이 있거든. 빗썸에는 또 8만원 나가고 뭐 퀴즈톡 9만원 그리고 밀크 온톨로지 가스 들어갔다가 137만원 손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뭐 또 출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매일지를 쭉 제가 좀 이제 쓰다가요. 저는 이렇게 빨간 표시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바 같은 거를 기록을 해서 가끔씩 계속 다시 돌려봅니다. 여기 보시면 장도 너무 좋고 그동안 봐왔던 차트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느낀 거를 일기장 쓰듯이 꼭 써야 돼요. 내가 왜 매매를 했고 내가 왜 손절을 했고 내가 왜 수익을 받고 어디서 팔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경험이 내 몸으로 체득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존버하면 오르겠지. 이런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월에 매매일지를 간략하게 쓰고 그리고 이 날짜 4월 15일에 빗썸을 정리하고 업비트로 넘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4월 총 수익금이 328만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또 매매일지를 쫙 씁니다. 월 수익이 얼마인지, 총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6월이 비트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한 달에 1,100만 원이라는 수익률 56%를 기록을 하고요. 이때는 제가 좀 시드를 줄였어요. 일단은 비트가 한 방에 그냥 그대로 골로 갈 거라 생각을 해서 2천만 원을 시드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통장에다가 이제 생활비로서 이렇게 따로 빼놓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제가 좀 확률이 높거나 확신이 드는 자리가 있으면 시드를 추가 입금해서 한 방에 빵 터트리면서 좀 이제 많이 먹고 또 다시 익절분하고 시드는 또 빼버리고 그렇게 저는 시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은 제가 좀 매매일지에 이게 돈 잃는 거 되게 싫어해서 욕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 찐 감정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뇌동 어쩌고저쩌고 세표가 10% 올랐는데 그걸 쳐 들어가냐 뭐라 이러면서 저 스스로한테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해야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해요. 매매할 때 돈 있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정말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에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고 하다가 물립니다. 그리고 나서 버티다가 거의 저점에 와서 손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그럼 또 타요. 그리고 또 물려요. 이 매매를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대다수의 코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래요. 다 초보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시드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금하고 손익비 보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괜찮게 합니다. 다행히. 하다가 이제 보시면은 11월에 그래서 보시면은 먹고 뱉고 엄청 해요. 여기도 보면은 355만 원 손절 나가고 수익률 또 냈다가 다시 또 105만 원 손절 나가고 그나마 근데 이때는 장이 좋아서 이 정도였지 솔직히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스캘핑이나 아니면은 5번에 나가시는 단타꾼들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22년 매매 일지고요. 1월에 이제 3천만 원으로 다시 이제 원금 10배죠. 스타트해서 1월에 3,300만 원 이제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2월에는 3,595만 6,333원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코스모스 단타하고 저스트 단타하다가 이제 또 손절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있죠. 이제 이거는 이날은 제가 샀는데 물렸는데 한 40만 원 정도의 손절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40만 원이 아까워서 버티다가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0이 찍혀 있는 거예요. 또 결국엔 손절하고 이제 또 감정이 또 복받쳐 오르니까 또 욕을 또 한 거죠. 네. 이거는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매매하고 또 욕하고 이제 욕이 좀 많아요. 화가 많이 나서 또 하고 이제 또 매매하면서 코박 단타하다가 또 빨리고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오후에 또 이제 비트가 추세 전환이 나와서 여기서 매매를 또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매일지를 써라 하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내가 하는 실수를 교정하고 내가 어떤 실수인지 상기시키고 그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딱 이것뿐이거든요. 매매 진짜 어려울 땐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남들을 안 살 때 사서 남들이 사려고 할 때 팔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은 다 돈을 잃습니다. 이 시장은 의자 뺏기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가 돈을 버는데 남들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면은 그거 돈을 어떻게 법니까? 당연히 못 벌지.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대중 심리랑 반대로 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매매일지는 꼭 쓰세요. 내가 돈을 잃든 벌든 무조건 매매일지를 쓰고 왜 매매를 했는지, 왜 손절을 했는지, 왜 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꼭 쓰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미친 듯이 보고 또 생각하고 매매하기 전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생각해보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 있어. 9, 10, 9, 10, 11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보시면 4, 5, 6, 7, 8 이렇게 매달 한 달 매매한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이제 대충 기록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매매하면서 어떤 거를 얻었고 어떤 걸 잃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금액도 좀 적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점 같은 거 많이 써놔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걸 잘했는지 그러면서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일 때 뭐 이렇게 조심하자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저한테 경험치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코인들의 사이클 같은 것도 알기가 쉬워요. 어떤 코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좀 올라갔구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코인들이 치고 올라갔구나. 예를 들어서 NFT, 샌드박스, 디센트럴이 비트코인이 박살나기 직전에 제일 잘 간 다음에 비트코인 반등 때 제일 힘이 좋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쌓였고 그 전에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다음에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이 전에 핫했던 종목이 뭐지? 하면서 그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비트코인 반등하거나 비트코인 매물대 부근에서 분할로 그런 종목들을 좀 사 모아 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정말 많이 써놓고 이렇게 막 빨간 표시, 파란 표시를 하면서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좀 기입을 해놓고요. 12월에 매매하면서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것도 좀 써놓고 이제 뭐 통장의 생활비 같은 것도 좀 써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느낀 바를 좀 많이 써놓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 원금 잃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도 마이너스 50% 혹은 뭐 20, 30%
물려있는 분 많으실 테고 아마 돈을 4월, 5월에까지 버셨더라도 작년 후반기부터 엄청나게 다 번 돈 이상, 원금 이상 까먹었던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영상 보시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매매일지를 꼭 씀으로써 어쨌든간 저는 매달 수익을 내고 있고 결국엔 시드가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20년에 코인판 들어와서 1년이 지났고 시작은 겨우 3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일단 저는 시드 10배 이상 불려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간 저는 원금의 10배를 버는 거죠. 최고점은 30배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이렇게 시드 벌어서 좀 지키고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또 크게 베팅해서 2배, 3배, 4배, 10배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또 저는 1억, 2억, 10억 이렇게 또 금방 가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절대 한 번에 내가 300만 원으로 1억을 벌겠다. 1억으로 100억을 벌겠다. 1000만 원으로 20억을 벌겠다. 한 방에 이렇게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욕심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고 결국엔 부러져요. 물론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겠죠.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을 불려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한 3월 내지 4월까지 비트코인 반등 회복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이상 정고점을 가고 1억이 가는 2억이 가는 솔직히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4달 동안 떨어졌으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길면 2달? 정도 반등 회복장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제가 뭐 어디까지 간다 못 간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매매는 항상 자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